채오키는 오늘도 어김없이 경로당으로 향했다. 고운 한복 치마에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주름진 손으로 담은 작은 보자기를 품에 안았다. 보따리 안에는 그녀가 직접 준비한 새콤달콤한 무생채와 부드러운 두부조림이 담겨 있다. 오늘도 춘식 씨가 좋아하겠지 마음 한편이 설렜다. 집안에선 그 어떤 설렘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아침에 나온 뒤로 남편 김만석의 시선이 자꾸 머리를 떠올랐다. 경로당 가는 거 너무 주책 아니야? 매일같이 듣던 만석의 말이었다. 50여 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와의 대화는 어느새 투박하고 무심한 말들 뿐이었다.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 아니면 됐어 가서 TV나 봐. 하는 시기였다. 오키는 가끔 결혼 초창기의 기념일이나 여름밤 낡은 선풍기 앞에서 나눴던 사소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간은 먼 과거의 일일 뿐 현재의 만석은 그저 신문이나 뒤적이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은 그 옆에서 조용히 밥만 차리고 집안을 정리하는 나날을 반복했다. 그런 생활이 점점 회색빛으로 변해가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경로당에 가면 달랐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웃음소리, 옛날 이야기에 담긴 아련함,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반찬의 맛까지 그곳에선 다시 한번 따뜻함을 찾을 수 있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박춘식은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됐다. 멋들어진 회색 머리를 깔끔히 정리하고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다가오는 춘식은 오키에게 빠르게 다가왔다. 처음엔 단순히 함께 반찬을 나누는 사이였다.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무미건조한 점심 대신 둘은 각자 싸온 도시락을 늘어놓고 서로의 음식을 맛보았다. 오키의 손맛에 감탄하던 춘식은 젊었을 때의 아내 이야기를 꺼냈고 오키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우리 아내는 꽤 요리를 잘했어요. 입이 짧아도 제가 좋아하는 김치찜은 꼭 해줬죠. 그 생각에 김치찜 먹을 때마다 참 기분이 이상해져요. 그런데 오늘 오키 씨 반찬 먹으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오키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무에게도 듣지 못했던 자신이 만들어낸 무언가를 누군가가 진심으로 좋아해 준다는 감정을. 별것 아닌 말 같았지만 그 짧은 찬사가 그녀의 마음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몇 주가 지나자 춘식과 오키의 점심 약속은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다. 밥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오키는 한동안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깨달았다. 그것은 어쩌면 설렘이었고 잊고 있던 인간적인 온기였다. 만석과의 대화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춘식은 오키에게 종종 다정한 말을 건넸다. 오키 씨 웃는 모습 보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그 말에 오키는 얼굴을 붉히며 에이 그런 말씀은 하고 쑥스러운 척했지만 마음속 깊이 그의 말이 여운처럼 남았다. 어느 날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경로당에서 쌓인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 자연스레 발걸음을 옮깁니다. 둘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춘식은 이 나이에 이렇게 누군가와 산책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키 씨 덕에 제 하루하루가 참 따뜻해졌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날 밤에도 춘식의 말이 떠올라 오키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무언가 작게 쿡 찌르는 느낌도 있었다. 이게 옳은 걸까? 남편과 취미가 다르고 마음을 나눌 수 없어도 그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해왔던 자신의 삶.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오키는 춘식과의 시간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남편 만석을 생각하면, 그리고 경로당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커질 수도 있는 소문들을 생각하면 과연 자신의 이런 감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소리 없이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오키가 보따리를 조심히 내려놓고 경로당 문을 열 때 박춘식의 환한 얼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뭐 싸우셨어요?
그의 말에 그녀는 다시 미소를 띠며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비밀이에요. 그날도 경로당의 문을 열자마자 박춘식의 얼굴이 먼저 보였다. 춘식은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살짝 기대에 찬 눈빛으로 오키를 바라보곤 했다. 그 눈빛에는 은근한 기다림과 따뜻한 호의가 담겨 있었다. 오키 씨,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춘식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감자전 좀 가져왔어요. 사실 요리엔 자신은 없는데 어제 오키 씨 김밥 덕분에 용기 내봤습니다. 오키는 감자전이라는 말에 눈이 동그래졌다. 어머, 감자전이요? 춘식 씨가 요리도 하세요? 그럼요. 이래봬도 혼자서 살아남으려면 뭐든 배워야죠.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맛은 괜찮을걸요. 춘식은 머쓱하게 고개를 긁적이며 웃었다. 오키는 그의 도시락 뚜껑이 열리자마자 감자전의 노릇한 색과 고소한 냄새에 깜짝 놀랐다. 투박한 모양새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음식임이 분명했다. 정말 맛있겠다. 오키는 기대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날 점심에도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시간이 흐르며 춘식과의 점심시간은 오키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 둘은 서로의 도시락을 나누며 과거의 이야기부터 요즘의 근황까지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어느 날이었다. 춘식은 먹던 수저를 잠시 내려놓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오키 씨, 문득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집에서는 행복하신가요? 그 질문은 오키를 잠시 멈추게 했다. 그간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그녀는 어색한 웃음으로 대답을 시작했다. 행복, 글쎄요.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나누는 건 사실 집에서는 점점 줄어든 것 같아요. 만석 씨는 요즘도 신문이랑 뉴스만 보거든요. 나이는 더 먹어도 대화는 점점 더 없어지고. 오키는 말끝을 흐렸지만 춘식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참 많죠. 서로 사랑해서 시작했던 인연이 어느새 익숙함에 묻히면서 사람 사이의 온기가 사라져가는 거. 춘식의 말에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아마 그런 거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게 결혼 생활이니까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춘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아직도 가끔 제 아내를 생각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행복이라는 게 대체 뭘까 곰곰이 고민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집에 살고 호화로운 밥상을 차리면 행복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누군가와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나누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은 오키의 마음속에 깊게 와닿았다. 점점 집에서도 찾을 수 없던 작은 행복의 조각들이 경로당에서 춘식과 함께 밥을 먹는 이 시간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점심 약속은 단순히 반찬을 나누는 것을 넘어 두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춘식은 장난스럽게 오늘의 반찬도 비밀이에요. 라며 오키의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고 때로는 옛 시절에 잊힌 추억을 꺼내며 오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하지만 경로당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이들의 특별한 교감이 완벽히 비밀로 유지될 리는 없었다. 오키와 춘식이 함께 점심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몇몇 경로당 사람들 역시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이가 있었다. 이정구였다. 이정구는 오키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았다. 그저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것으로도 만족하던 그에게 오키가 춘식과 가까워지는 모습은 점차 견디기 힘든 질투를 불러일으켰다. 정구는 경로당 구석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무심코 엿듣곤 했다. 웃어? 저 여자 저렇게 잘 웃는 사람이었나? 정구는 중얼거리며 주먹을 쥐었다. 신혼처럼 말을 섞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구는 결국 참을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일부러 큰 소리로 경로당 사람들에게 말을 꺼냈다. 최옥희 씨랑 박춘식 씨 요즘 참 사이가 좋던데. 요즘엔 두 분이 부부인 줄 알겠어요. 순간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오키와 춘식에게 쏠렸다. 오키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당황한 채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춘식은 놀란 듯 잠시 한숨을 쉬더니 차분히 말했다. 이정구 씨, 그런 이야기는 조금 지나친 것 같네요. 저희는 그냥 친구로서 점심을 나눈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불씨는 옮겨붙기 시작한 상태였다. 정구의 한마디는 마치 기름을 부은 듯 경로당 안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오키는 춘식과 나눈 점심의 온기가 더 이상 편안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을 직감했다. 오키는 어지러운 머리를 감싸며 경로당을 나왔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며 정신을 맑게 해줄 줄 알았지만 그건 환상일 뿐이었다. 경로당에서 이정구가 던진 한마디의 뒤늦은 수군거림과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최옥희가 박춘식이랑 뭐 하는지 모르겠네. 유부녀가 품위는 지켜야지. 남편 생각도 안 하나? 도대체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걸까? 오키는 자신에게 아무리 물어보아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따뜻한 사람과 나눈 밥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흠이 되고 그 자체로 이야깃거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정구의 눈빛은 무엇보다 찝찝했다. 그는 왜 그렇게 날카롭게 자신을 바라보는지, 왜 그토록 자신과 춘식을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키는 마음이 무거웠다. 어디에도 털어놓을 곳 없는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만석의 무겁고 냉소적인 말투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두려움도 말이다. 오키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김만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다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평소와 다르게 무거운 기운이 어린 듯 보였다. 오키는 아무렇지 않은 척 상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며 말했다. 만석 씨,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으세요? 된장찌개 어때요? 하지만 만석은 신문을 접어 내려놓으며 무겁게 물었다. 오키, 요즘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지? 경로당에 뭐가 있다고 매일 거기서 죽치고 있는 거야? 오키는 잠시 멈칫했지만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냥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별건 아니에요. 만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근데 왜 이런 소문이 돌아? 오키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경로당에서 퍼졌던 소문, 춘식과 자신이 함께 밥을 먹고 산책하는 모습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 전해졌으리라. 무슨 소문요? 오키는 의도적으로 태연한 척 물었지만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떨렸다. 너 그 놈 춘식이랑 뭐야? 만석의 목소리는 짐짓 억누르고 있었지만 이미 분노로 차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 같이 다니느니 어쩌니 내가 그 영감이랑 손잡고 다니질 않나. 오키는 놀라움과 억울함이 뒤섞인 채로 마른 침을 삼켰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밥 먹고 이야기한 것뿐이야. 다른 사람들도 한자리에 있었어. 만석은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비웃었다. 밥? 내가 밥 한 끼 먹고 돌아다니면서 소문이 날 정도로 깨끗하게 행동했겠지. 오키는 억울한 감정이 북받쳐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밥 한 끼 나누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에요? 밥 한 끼 때문이겠냐? 만석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다. 내가 어딜 가도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 들리는 게 뭔지 알아? 유부녀가 다 늙어서 다른 남자랑 뭉쳐 다닌다고.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하냐고. 오키는 잠시 무어라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자신이 춘식과 나눈 밥 한 끼가 이렇게나 큰 문제로 번질 줄은 상상도 못했던 탓이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저 집에선 느껴볼 수 없던 따뜻함을 느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만석은 더욱 격앙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놈이 너한테 따뜻했단 거냐? 나는 따뜻하지 못했냐? 그 집안에 먹고 살게 하고 살림 다 챙겨주고 그게 부족했냐? 오키는 손을 꼭 쥐었다. 부족했어요. 대화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하나도 없는 삶은 정말 너무 외로웠어요. 만석은 아무 말 없이 잠시 그녀를 노려보다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그날 밤 오키는 식탁에도 앉지 못한 채 텅 빈 거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만석과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 차가워졌다. 그는 집에 있어도 오키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 반찬을 내놓아도 그냥 밥만 먹고 방으로 돌아가는 그의 모습이 계속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한편으로 경로당에서도 정구가 던진 소문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고 있었다. 그 소문은 단순히 대화 주제를 넘어 누군가를 심판하듯 한 사람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수단이 되고 있었다. 여기저기 붙어 다니면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도시락 나누던 게 시작이라더니 이제 산책까지 한다지 뭐야. 오키는 점점 경로당에 발걸음을 옮기기가 두려웠다. 춘식과의 대화 역시 자연스럽지 않게 되어버렸다. 춘식은 그녀를 위로하려 노력했지만 오키의 잦은 한숨과 무거운 표정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어느 날이었다. 경로당 모퉁이에서 춘식이 오키에게 말했다. 오키 씨,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든 건 제가 잘못한 걸까요? 오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아니에요. 춘식 씨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거겠죠. 잊고 살아야 할 것을 다시 찾으려 했던 내가 잘못인 것 같아요. 춘식은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운 듯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의 위로는 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의 손끝마저 그녀를 향해 더 이상 뻗을 수 없게 막힌 듯 했다. 오키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점심은 우리 따로 먹는 게 좋겠어요. 경로당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오키의 걸음은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춘식에게 이제 따로 점심을 먹자고 말하는 데까지 그녀는 수십 번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춘식의 얼굴에는 슬픔과 미안함이 겹쳐 보였지만 오키는 이 모든 혼란에서 그마저 잃고 싶지 않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제 다시는 오해받을 짓 하지 말아야 해. 오키는 이렇게 자기를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엇인지 모를 잃어버린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었다. 집 문을 열었지만 집안은 고요했다. 평소 룸 안에 틀어박혀 있던 만석의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다급하게 방을 열었을 때 그녀의 손에 몇 장의 서류가 들여졌다. 탁자 위에 놓인 이혼 서류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이 휘갈겨 놓은 짧은 글이 있었다. 창피해서 더는 못 살겠다. 나 늙어서 이런 소문 듣는 것도 사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서류를 본 순간 오키의 손이 덜덜 떨렸다. 이혼. 그녀의 삶에서 그런 단어는 상상도 못했던 단어였다. 아무리 냉랭한 관계라도 그저 그렇게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상대라고 여겼던 남자. 그런 남자가 이렇게 단번에 끝장을 내자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만석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집을 떠난 상태였다. 방에는 그의 옷가지나 소지품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에게 중요한 일부 물건만이 사라졌음을 보아하니 완전히 단념하고 간 것이 틀림없었다. 텅 빈 집안. 홀로 남겨진 오키는 서류를 든 채 한참 동안 꼼짝도 못했다. 머릿속은 소용돌이치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다. 애써 억누르려 했지만 고요한 거실로 흘러나오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만석이 드디어 집에 나타났다. 그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서 오키와의 마지막 대화를 하겠다며 돌아온 것이다.
만석은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군소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목소린 지쳐 보였고 무언가 해탈한 사람처럼 담담했다. 오키, 난 계속 생각했어. 우리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말이야. 만석은 식탁 너머에 앉아있던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에 가벼운 한숨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는 피로가 섞였지만 담담함 속에 오래 묵은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오키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 역시 할 말이 없었다. 무언가 따져 묻거나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모든 게 이미 정리된 듯 느껴졌고 그녀의 가슴속은 텅 빈 상태였다. 나는 너랑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만석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말을 이었다. 우리 서로 말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내게 너무 힘들었던 거겠지. 오키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말이 놀라웠다. 만석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힘들진 않았어요. 단지 외로웠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다. 나한텐 만석 씨가 나한테 시선을 주는 날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신문과 TV 그리고 당신의 세상. 나라는 사람은 그냥 그 세상의 일부 가구처럼 느껴졌어요. 만석은 고개를 떨구며 씁쓸히 웃었다. 그 말을 들으니 나쁜 놈 같네 내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맡에 놓인 이혼 서류를 가볍게 두드렸다. 알고 있어. 내가 너한테 한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근데 오키야, 난 단순했어. 그냥 같이 사는 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야. 오키는 만석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자신도 몰랐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너무 차갑고 딱딱하게만 보였던 그가 이제야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너무 늦게 온 고백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해야 할지는 이제 모르겠어. 만석은 마침내 서류에 손을 얹었다. 난 그냥 너도 나도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는 길을 택하려고 해. 이미 사람들이 만든 소문이 날 씹고 있다는 것, 그런 게 너무 무서웠다. 내가 작아지더라고. 나를 부정하고 싶었어. 오키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난 그저 사람의 따뜻함을 그리워했을 뿐이에요. 정말이었어요. 그것뿐이었는데 그게 나쁜 건지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도 이해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우린 여기까지인가 봐요. 며칠 뒤 도장 찍힌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었다. 이혼은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예상만큼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마치 준비된 연극의 마지막 장면처럼 빠르게 진행되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키와 만석의 이별 소식은 또 다른 화제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이 사건을 쉴 새 없이 입에 올렸다. 결국 이혼했대. 박춘식 때문에 그런 거라던데. 아휴, 70이 넘어가서 그게 무슨 짓인가 몰라. 남편 참 안 됐네. 오키는 이제 그런 시선과 소리에도 무덤덤해지려 애썼다.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도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녀에게 남은 건 텅 빈 집과 지나간 시간 속에서 갈 곳을 잃은 감정뿐이었다. 어느 날 밤 오키는 춘식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오키 씨, 그의 목소리는 이미 무거워져 있었다. 저 이제 혼자가 되었어요. 오키는 담담히 말했다. 당신 때문인지 내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모두 늙어가고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혼자예요. 춘식은 말없이 한참 동안 듣기만 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해요, 오키 씨. 내가 괜히 당신을 힘들게 했어요. 그냥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한 건데 결국 이런 일이. 오키는 그의 말을 끊었다. 아니에요. 춘식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마 나한테 필요했던 건 그 따뜻함이었을 거예요. 당신이 그걸 줬으니까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마무리했다. 우린 여기서 끝인가 봐요. 전화기가 끊기고 오키는 방 안에 혼자 남았다. 방 안은 조용했고 그녀는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며 누군가의 친구마저 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그 후로 오키는 경로당에도 공원에도 가지 않았다. 그녀는 이혼한 이후 스스로에게 남은 삶을 새로 구성해야 했다. 만석과 살 때 느꼈던 외로움과는 또 다른 종류의 쓸쓸함에 사로잡힌 채 그녀는 혼자가 된 삶에 익숙해지려 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점심 한 끼가, 따뜻했던 대화 한마디가 그녀의 삶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그것은 죄는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겐 죄악처럼 보였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어버린 일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춘식 씨와 점심을 나눴을까? 그 질문에 답하는 대신 오키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부드러운 오후 햇살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다. 삶은 어쩌면 단순한 선택과 그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들의 연속임을 그녀는 이제야 실감했다. 그랬어도 난 아마 똑같이 했을 거야. 오키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더 이상 말로 떠오르진 않았다. 떠도는 소문도 관계도 지나간 감정도 이제는 모두 그녀의 과거가 되었다. 남은 것은 단지 눈앞에 걸린 긴긴 시간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관한 그녀의 몫이었다.